측면에서 동탄 지역 일대는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지역이다. 이 3주택을 어떻게 2주택으로 만드느냐, 반드시 올해 12월까지 진열을 하는 방향으로 진열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년보다 올해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95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만 매일 챙겨봅니다. 요즘 걱정이 커서 선생님의 고귀한 답변을 받고 싶네요. 저는 홀어미로 자식들과 지내다 전부 분가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유산으로 어느새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동탄역 반도 7차에 있고 오산대역 자이 2채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구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3주택 보유자로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3주택 보유하시는 것보다 2주택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판소리 통해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본다면 동탄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대장급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탄역 주변은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 교통의 핵심 거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수서역까지 갈 수 있는 SRT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개통 예정에 있는 GTX A 노선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인덕원 동탄선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동탄 트램도 있죠. 수원 망포역에서부터 동탄역을 지나 저기 오산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 또 우리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당선 연장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역, 용인 기흥역 일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탄역,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물건을 또 보유하고 있는 오산대역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거의 교통의 허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탄 지역 일대는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대장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또 보유 중에 있는 지역 일대가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오산대역 인근의 대장급 아파트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로서 거의 1000세대죠. 세교 자이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또 연장 계획에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개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한정거장만 가면 오산역이죠. 여기도 뭐 동탄 트램이 또 들어오는 노선이고 1호선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3주택을 어떻게 2주택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동탄2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평형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30평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제가 보니까 공시 가격이 약 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와 또 C라는 아파트, 이 두 채를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앞전에 보신 오산대역 세교 자이 아파트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채를 보유하는데 공시 가격은 각각 5억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두 채를 포함해서 공시가격 1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 합산을 본다면 공시가격 합산 18억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또 지금 우리 구독자님 명의로만 단독 명의죠. 단독 명의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종부세 기준을 좀 명확히 아셔야만 할 겁니다. 자, 종부세에 있어서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그리고
3주택자 이런 분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종부세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2주택자 있죠. 2주택. 비규제 지역의 2주택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과 비규제 지역 1주택 포함한 2주택 이런 분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세율로 책정이 돼서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종부세가 약 얼마 정도 나오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어도 기존 3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종부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1년에 종부세 1,200만 원 그리고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종부세 납부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매년 1,200만 원 이상의 종부세 납부할 능력이 되시냐?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구독자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 사연을 보내주신 것을 보아하니 당연히 부담이 엄청나게 커서 고민이 있어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반드시 2주택자가 돼야만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3주택에서 집을 한 채에 매도를 해서 2주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냐. 자, 2주택은 기본 세율로 책정이 돼서 약 2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올해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서 종부세를 계산해 봤더니 약 2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더라. 그 정도로 종부세의 납부액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넘어가서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돼서 다주택자도 똑같이 단일 세율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2주택으로 만약에 종부세를 납부할 때는 약 130만 원 정도 종부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냈던 종부세보다 약 80% 경감된 금액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겠습니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3주택보다는 2주택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히 이 세 주택을 봤을 때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끌고 가야 되고요. 오산 세교자의 아파트 두 채이기 때문에 이 두 채 중에 한 채를 매도하는 조건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락된 금액에 매도가 과연 될까요? 매도 자체도 불가하기도 하지만 매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 약 30% 이상 하락된 금액에 거의 바닥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그런 무의미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은 증여를 선택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분가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저는 증여를 하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증여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수증자의 부담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수증자의 부담을 내려주려면 반드시 올해 12월까지 증여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꼭 증여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올해 증여세 기준에서 봤을 때, 자, 증여세에서 우리 증여가액은 뭘로 책정이 되냐면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전
그리고 증여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후까지 매매된 거래 가액으로 증여세, 증여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 공시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게 될 겁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가액을. 그렇다면 당연히 매매 사례가액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할 때 당연히 증여세 납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증여 취득세도 있습니다. 자, 수중자. 만약에 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자녀는 수중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 납부액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자녀는 증여를 받는 데 있어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에서 봤을 때 공시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건 매매된 거래 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대다수의 아파트다 보니 공시가격으로 증여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또 증여취득세율도 바뀌었습니다. 증여취득세율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있었을 때는 증여취득세가 12%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탄 같은 경우 또는 오산 같은 경우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순간부터 3.5% 증여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일대 공시가격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2%의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자녀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 컸죠. 그런데 이게 대폭 취득세율이 낮아져서 부담을 낮출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나중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자녀가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도세에 있어서 2월 과세가 올해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10년으로 바뀝니다. 자, 2월 과세라는 건 뭘까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취득을 했습니다. 예컨대 오래전에 3억이 취득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걸 자녀에게 증여한 겁니다. 자, 증여했던 시점에 이 아파트 가격은 6억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자녀가 증여받고 나서 매도를 하는데요. 매도했을 때의 양도가액은 얼마냐면 9억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봤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의 원래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원래 증여를 받은 시점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6억에 취득한 거고 자녀가 9억에 매도했으니 양도 차익은 3억이었죠. 근데 부모한테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될 경우에 2월 과세로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증여자인 취득가액인 부모님이 취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2월 과세라는 건 부모님이 취득했던 취득가액인 3억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냥 보겠다라는 거고, 또 자녀가 매도했던 시점인 양도가액 9억으로 봐서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냐면 6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6억.
원래 자녀 입장에서 3억만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데 2월 과세로 6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기존에는 5년만 넘어가면 됐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5년 이후에 매도하면 2월 과세 없이 그냥 비과세를 받던 아니면 양도세를 납부하던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10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10년으로. 그러면 10년 안에 매도하면 이렇게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자녀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충족이 되죠.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받고 나서 자녀의 또 자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주택을 또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그죠? 근데 만약에 10년 안에 자녀가 또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했을 경우 이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도세 납부할 때 2월 과세로 10년 안에 만약에 내년부터 만약에 10년 안에 증여받은 시점에서부터 매도하게 되면 이렇게 2월 과세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증자인 부담을 줄여주려면 만약에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년보다 올해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증여세에 있어서 매매 사례가액이 지금 거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가액이 없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자녀 입장에선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증여 취득세도 마찬가지. 올해는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내년은 매매, 시가 인정액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격이 낮은 올해가 가장 유리하고, 증여 취득세율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세율도 낮아졌고, 또 양도세 2월 과세에 있어서 올해 만약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매도하면 2월 과세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2월 과세로 이렇게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증여하는 게 우리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3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방향에 있어서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수증자의 부담을 좀 낮춰주고 우리 구독자님의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대폭 이렇게 낮추셔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